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만나면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생명들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즉 하늘과 땅이 부여하는 큰 기운 안에서 최대한 스스로 조련하고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농사는 심고 가꾸는 일이다. 하늘이 낮고 땅이 기르니 거기서 우리도 묻어 살아간다. 밭에 씨를 뿌리면 알아서들 생장한다. 생명의 내재율에 따라 자기 완성을 위해 애쓰는 식물들은 스스로 절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자기 긍정이라는 걸 수시로 환기해준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의 생명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이 초록의 생명들은 고명한 교사들이다. 한여름밤 시골의 하늘은 짙고 별은 총총히 빛난다. 문득 삶의 깊숙한 곳에서 그 빛을 마주하며 아득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긴다. 저 빛나는 별들과 나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캄캄한 허공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일은 무척이나 경이롭다. 장구한 우주의 나이가 저 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저 별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구별을 바라본다면 찰나와 같은 시간이 흘러갔을 텐데, 그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작은 존재들이 이렇게 고뇌하고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간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시간의 앞가디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꿈꾸는 존재인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된다. 별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때로는 풀꽃들마저 밤하늘의 별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저 찰나의 순간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낼 뿐이다. 새로운 책을 구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나는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책장을 펼치면 바람결에 와삭거리는 아득한 풀밭이 그 속에는 들어 있을 것만 같다. 서늘한 풀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가보지 않은 길, 내 발자국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길을 떠나려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풀잎들을 꼭꼭 다지며 걷는 것도 좋겠지. 아니면 그만의 길을 위해 내가 눕힌 풀잎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거나.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벗이라고 해도 책의 향기를 코끝으로 먼저 느끼는 예민한 후각과 책을 만질 때마다 설레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시시콜콜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서구와는 굳이 이러한 느낌과 취향을 꺼내어 나눌 필요도 없었다. 그도 역시 그러하였으므로 책을 만든 사람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담아놓은 애정은 조금씩 달랐다. 언젠가 귀한 책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집으로 갔을 때였다. 고요히 마주 앉아 촛불 켜고 논일면서 10년 동안 강북에서 이웃하여 살았네. 세상을 등지고 돌아가 지내려 하노니 그대 위에서도 낚싯배 남겨두리.
사근사근 상추쌈 소리. 나일벗 요득공은 이런 시를 썼다. 밥숟갈 크기는 입 벌릴 만큼, 상추잎 크기는 손 안에 맞춰 쌈장에다 생선에도 곁들여 얹고 부채에다 하얀 파도 섞어 싼 쌈이 오므린 모양새는 꽃봉오리요. 주름 잡힌 모양은 피지 않은 연꽃. 손에 쥐어 있을 때는 주머니더니 입에 넣고 먹으려니 북 모양일세. 사근사근 맛있게도 씹히는 소리. 침에 젖어 위 속에서도 잘도 삭겠네. 평소 나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손바닥에다 상추잎을 놓고 쌈을 싸서 먹는다는 것은 선비답지 못한 일이다. 쌈장에다 생선에 부추에다 하얀 파까지, 게다가 그렇게 모아 싼 상추쌈을 먹으면 이까지 불룩한 북 모양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 시를 읽으니 나도 손에 쥐어지는 주머니 같은 상추쌈이 먹고 싶어졌다. 싱싱한 초록빛 상추와 하얀 밥, 붉은 쌈장의 화려한 색깔이 떠오르면서 입에서는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 막 씻어 건져 올린 초록빛 상추잎처럼 싱그러운 유독공의 웃는 얼굴도 보고 싶어졌다. 이 세상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든 그의 손길과 눈길을 거치면 순식간에 이렇게 유쾌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박제가는 소매 속에서 두툼한 편지를 꺼내 백동수에게 주었다. 가난한 날의 특별한 벗으로 백동수를 기억하는 편지의 첫 구절은 이랬다.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한 우정은 가난할 때의 사귐이라 합니다. 벗과의 사귐은 술잔을 앞에 두고 무릎을 맞대고 앉거나 손을 잡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 여기서 법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가난한 날 사람들과의 사귐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쌀 한 말 장작 한 단의 이야기가 어디 그리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던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스러운 법이다. 벼르고 별러 겨우 말을 꺼내보아도 상대방의 눈썹 사이에서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괜히 마음만 상하게 된다. 애가 타는 가슴속은 요동치고 있을 망정 가까운 사이에도 내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백동수에게는 누구든 쉽게 말하곤 했다. 백동수는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안색을 자연스럽게 익혀왔기에 얼굴빛만 바라보아도 벗이 하루를 굶었는지 사흘을 굶었는지 이내 알아보았다. 우스갯소리로 은근하게 벗의 아픔을 어루만진 다음 집안 사람을 시켜 때로는 밥을 짓게 하고 때로는 술을 받아오게 하였다. 물론 그의 집이라고 해서 양식과 뗄거리가 넉넉했던 것은 아니다. 믿는 것이라곤 장안의 술집과 쌀집의 돈 대신 자주 전당 잡혀 유명한 그의 칼이었다. 박제가의 눈은 백동수에게 묻고 있었다. 우리도 그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가난에 관해서라면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람됨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나 묻지 않아도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은 가난한 형편만은 아닐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벗들이 함께 있으면 가슴속에 간직한 포부가 두루마리 종이처럼 저절로 풀려나왔다. 가슴속에 담긴 울분을 토해놓고 위로받는 것도 벗들에게서였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시간이 조금은 나아지리라고 서로 믿고 기대며 견딜 수 있는 것도 벗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시간이 조금은 나아지리라 서로 믿고 기대며 견딜 수 있는 것도 벗들이 있었기 때문이다.